당신이 마음이 약하다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세계들이 탄생지에서 뜯겨나가거나 다른 세계들이 별에 내던져지거나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계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 보입니다. 밤하늘은 가끔 혜성이 지나가 더 아름답습니다. 또한 소행성이 행성과 충돌하는 일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들은 잘 정비된 기계처럼 수십억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범죄 현장을 마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어떤 행성들이 살해당하거나 태양으로 내던져졌고 궤도에서 벗어나 별들 사이의 차가운 우주를 홀로 떠돌게 내쫓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의 중심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희생자든 범인이든 언제나 행성들입니다. 왜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다른 방식이 아닌 걸까요? 왜 지구는 태양에서 이 거리에 있고 여기나 저기가 아닌 걸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배열을 결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이런 아찔한 질문들은 미해결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천 개의 다른 행성계가 발견되면서 그들의 독특한 구조가 이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우리의 범죄 현장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율을 맞춰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근처를 도는 4개의 암석형 행성과 훨씬 더 크고 거대한 4개의 가스형 행성 사이에 크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스형 행성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음 거대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은 지구보다 대략 4배 더 크고 무게는 15배나 더 무겁습니다. 반면에 토성과 목성은 각각 지구보다 95배, 320배 더 무겁습니다. 물론 거리들은 실제 비율이 아닙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해서 이 천체들 사이의 거리와 크기를 한 장의 그림에 모두 담으려면 그들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태양의 크기가 겨우 10cm에 불과한 우주로 축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성은 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 지름은 핀머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성은 약 8m 거리에 있을 것이고 지구는 약 11m 떨어진 곳을 공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행성의 지름은 겨우 1mm에 불과합니다. 화성은 16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각각 56m와 102m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각각 206m와 323m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질량이 작은 행성들이 태양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고 훨씬 무거운 행성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행성계들도 우리 태양계와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즉, 별 가까이에는 작은 암석형 행성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별은 거대한 가스 구름이 붕괴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별이 탄생하면 그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가스나 수증기처럼 가벼운 원소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선이라고 불리는 특정 거리부터는 이 수증기가 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여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 원반 속에서 암석과 얼음 덩어리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뭉치다 보면 이 건축 블록들은 불과 100만 년 만에 행성의 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핵들은 주변의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커지게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거대한 가스 행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별 가까이에서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가스 원반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금속과 암석으로 거의 이루어진 행성 배아의 성장은 훨씬 더 느리고 힘겹게 진행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대충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설명은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들의 분포를 아주 매력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한 가지 큰 결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주 어디에서나 거대한 행성들이 바깥쪽에 있고 작은 행성들이 별 가까이에 있는 이런 구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다른 행성계 대부분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혼란스러운 구성을 다룬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 여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은 질량이 거의 비슷한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행성들은 모두 별 가까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가 전혀 없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질량이 매우 다른 행성들이 아무런 뚜렷한 규칙 없이 연달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거대한 가스 행성은 별 가까이에 있고 작은 행성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의 혼란 속에서 오직 약 10% 정도만이 우리 태양계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별 가까이에 작은 행성들이 있고 멀리에는 거대한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덕분에 태양계의 모든 요소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 가까이에 작은 암석형 행성들이 있는 구조로요. 그리고 더 멀리에는 거대 가스 행성이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건 우리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행성계가 우리 태양계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다른 행성계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점차 우주가 실제로는 수많은 다양한 구조와 역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의 격동적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사라진 행성들이 태양으로 내던져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다른 행성들은 아예 그들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성계 형성 메커니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첫 번째 계기는 바로 뜨거운 목성이라 불리는 존재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구보다 수백 배나 무거운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자신들의 별 가까이에 매우 근접해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그들의 별에 훨씬 더 가까이, 수성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의 약 1% 주변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행성들이 자신들의 별에서 그렇게 뜨겁고 가까운 곳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탄생한 초기 단계에서 별은 강력한 태양풍과 자외선 복사로 주변의 대부분의 가스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반의 대부분은 별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열풍과 자기풍에 의해 멀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 가까이에는 행성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만큼의 질량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뜨거운 가스 행성들이 별 가까이에서 형성될 수 없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늘날 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목성이나 토성처럼 이러한 거대 행성들이 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온화한 조건 덕분에 행성의 빠른 성장과 가스의 축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행성들은 자신들의 항성계 내부로 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질을 쓸어 모으고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선 너머에서 태어난 거대 행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해 항성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불타는 가스 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 지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 항성계 내부로 이동할 때 이것은 항성 근처를 돌고 있는 다른 모든 행성들에게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대 행성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의 궤도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은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즉 우리 지구의 320배 나되는 무거운 거대 행성이 항성계 내부로 이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완전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작은 점 하나하나가 거대 행성의 등장과 함께 밀려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들은 달에서 화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천체들입니다.
거대 행성의 이동으로 인해 이 천체들의 궤도가 불안정해지고 궤도가 타원형으로 변하면서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천체들이 위험하게 가까워지는 순간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형성 중인 행성들이 시스템에서 튕겨나가고 일부는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거대한 행성이나 별로 곧장 떨어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가스거대 행성은 이동하면서 불과 10만 년 만에 자신의 시스템 전체를 거의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10만 년 동안 원래 거대 행성과 별 사이에 있던 천체들의 질량 중 3분의 1 이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또 다른 3분의 1은 다른 천체들과 충돌하여 합쳐지면서 작은 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멀리 밀려나서 이심률이 크고 기울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거대 행성이 자신의 시스템 안쪽으로 이동하면 그 경로에 있는 작은 천체들의 궤도를 교란시킬 수 있고 그들의 궤도를 변화시켜 별 근처에서 형성 중인 암석 행성들과 충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체들이 반복적으로 형성 중인 행성의 핵에 충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시스템 내의 내행성들이 나선형으로 별 안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진정한 대참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행성들의 궤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생 행성계에서는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던 가스 원반이 사라지면 거의 불가피하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성들이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궤도가 서로 교차하게 되는 동적 불안정성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왜 때때로 어떤 행성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로써 별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도는 가스 거대 행성 대다수가 이들은 토성이나 목성처럼 거의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매우 늘어난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들은 HR 5183b 행성처럼 이심률이 큰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이 자신의 별 주위를 도는 궤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의 거대 행성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형 궤도를 가진 행성들이 대량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에 이러한 행성계에서 무언가 큰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궤도의 형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궤도가 길게 늘어진 거대 가스 행성의 존재가 이는 과거에 그 행성계가 피할 수 없고 엄청난 중력 불안정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 역사의 초기에 그곳의 행성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각 타원 궤도는 일종의 낙인, 흉터, 그리고 격렬했던 역사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수억 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자연의, 폭력의, 자연, 극도의 폭력, 자연, 비극의 주인공 중 하나가 굴복해 결국 성간 우주로 내던져지거나 별로 추락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여러 개의 가스 행성이 같은 시스템 내에 존재할 때 그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수십만 번 별 주위를 돌고 나면 이들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가하는 중력적 잡아당김이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춤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외곽 행성들은 원래의 조밀하고 거의 원형이었던 궤도를 잃고 매우 이심률이 큰 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듯 두 가스 행성이 매우 가까이 공전하면 서로 큰 영향을 줍니다. 수십 년간 가까이 있으면 한 행성이 시스템에서 튕겨나가 별 사이 우주 공간을 홀로 떠돌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들은 방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스템 내에 추가적인 가스 행성이 존재할 때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문자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 집필에 참여한 가스 행성 전문가가 온라인에 시뮬레이션을 올려 혼돈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행성계의 자기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괜히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왼쪽 위에서 수백만 년 단위의 시간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초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성이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젊은 태양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별 가까이에는
암석질 천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에는 훨씬 더 작고 물이 풍부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원반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우리 태양계와 달리 2개가 아니라 3개의 가스 행성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 년, 이 조금 넘는 중력적 평형 상태가 지난 후 3개의 거대 행성들은 갑자기 전체 시스템을 격렬한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년 만에 모든 얼음 혜성과 거대 가스 행성 중 하나가 성간 우주로 쫓겨나고 형성 중이던 거의 모든 암석 행성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성에서 화성까지 질량을 가진 11개의 천체 중에서 10개는 결국 별로 떨어졌고 마지막 하나는 우주로 쫓겨났습니다. 분명히 각 행성계는 고유하지만 전반적으로 처음에 목성형 거대 행성 3개가 형성된 비교적 전형적인 행성계라면 거의 불가피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3 거대 행성 중 하나가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부르는 작은 천체의 80%가 이 시스템에서 방출될 것이고 남은 미행성체의 절반은 결국 다른 행성과 충돌하게 되며 나머지 절반은 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별에 붙잡히지 않고 우주를 홀로 떠도는 이 떠돌이 행성들을 대량으로 탐지함으로써 우리는 심지어 별에서 멀어지는 행성들과 모든 종류의 질량을 가진 행성들의 수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들을 중력으로 묶어주던 연약하고 미약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개에 달하는 수많은 세계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튕겨나와 우리 은하의 성간 공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망원경이 어떤 항성계에서 20률이 큰 궤도를 가진 행성을 발견할 때 이는 그곳에서 극적인 우주당구 게임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력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은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궤도가 20률이 큰 거대 행성을 가진 시스템의 4분의 3은 존재 초기 단계에서 격렬한 동적 불안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지러울 정도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관측하는 많은 행성계가 일종의 작은 묘지와 같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행성들은 별 속에 묻히거나 우주로 내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에서 거대 행성들에 의해 지구와 비슷한 질량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지 대략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거대 가스 행성이 돌고 있는 별의 수가 수십억 개에 달한다고 추정되니까요. 그리고 이 거대 행성들 중 75%가 오직 뚜렷한 불안정성의 시기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이심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의 약 75%가 그 과정에서 같은 항성계의 다른 행성을 파괴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은하와 같은 규모에서 최소 50억 개의 지구 질량 행성이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하늘 볼 때 꼭 기억하세요. 우주적 시간 척도로 보면 우리 은에서만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진 암석형 행성이 별로 내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처럼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런 교란이 그렇게 흔하다면 어떻게 태양계의 궤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원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흉터나 작은 상처 같은 흔적은 없는 걸까요? 우리 태양계가 한때는 엉망이었지만 우연히도 궤도가 찌그러진 증거들을 지워버린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틈을 비집고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태양계가 그 역사의 처음 수백만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던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아직 명확하게 답이 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생존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들이 행성계를 시뮬레이션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동적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은 많은 수의 암석 행성이나 그 형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에는 궤도가 매우 타원형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대 행성 하나만 남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목성과 토성의 궤도는 거의 완벽하게 원형입니다.
이들은 완벽한 원에서 몇 퍼센트 정도만 벗어날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아주 미세한 편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지만 그 불안정성이 비교적 온화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행성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은 결국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혼란스러운 결과들은 우리 태양계처럼 여러 개의 가스형 거대 행성을 포함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원형 궤도를 가진 행성들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거대 행성들 중 하나를 제거해야만 안정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거대 행성들의 궤도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면 천왕성이나 해왕성처럼 얼음형 거대 행성들이 성장하는 동안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5배에 달하는 여러 무거운 행성들이 태양계에서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하나가 아직도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궤도가 너무 이심률이 크고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로 우리 태양계 안에 가설상의 9번째 행성이 존재하며 그 행성이 매우 타원형의 궤도를 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궤도가 너무 커서 우리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만 해서 2만 년이나 걸릴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들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들은 먼 우주를 표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태양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도 200천문 단위, 즉 태양과 해왕성 사이 거리의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의 구조를 다른 행성계와 비교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행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다른 행성계의 절반 가까이는 그 자리에 행성이 있습니다. 슈퍼지구형 또는 미니 해왕성형 행성, 즉 지구보다 무겁고 해왕성보다는 약간 가벼운 행성이 한 개에서 여러 개까지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태양계가 태양 근처에서 비워진 것처럼 말이죠. 이 이상함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태양과 같은 유형의 별들이 아주 자주 태양 근처에서 뭔가가 태양에 더 가까운 행성들의 형성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우리 태양계의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형성 단계에 있던 행성들이 있었고 이 행성들은 슈퍼지구로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두 태양계에서 쫓겨나거나 태양으로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부재는 어떤 세계도 형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 제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범죄의 흔적은 거의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처럼 별에 아주 가까이에서 공존하거나 이심률이 큰 궤도를 가진 이런 새로운 이상한 세계들의 발견은 우리가 행성 형성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역사는 잘 정비된 기계처럼 작동하는 천상의 시계 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는 각 거대 행성이 자신의 위치와 질량에 따라 행성계의 최종 구조를 결정하는 중력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혼돈의 역학에 더 가깝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톱니바퀴의 배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아마도 이 시스템들이 태어난 장소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별의 요람 안에서 거대한 분자 구름에 가스와 먼지가 붕괴되어 별이 탄생하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무리를 이루며 형성됩니다. 이런 소란한 환경에서는 새 시스템이 서로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부 거대한 별들은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한 항성풍과 폭발로 주변의 어린 시스템에 극도로 방사성인 원소들을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형성 직후에 높은 확률로 이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알루미늄 26과 철 60의 붕괴에서 나온 원자들이 다량 발견되는데 이 원소들은 거대한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아마도 원반 내 휘발성 원소들의 분포, 그리고 결국 행성들의 초기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별의 먼지들이 전체 행성계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한다면 우리 태양계에 유입된 이 원자들만 해도
존재 초기 200만 년 동안 엄청난 열을 방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태양계 내의 다른 모든 방사성 원소들이 전체 존재 기간 동안 방출한 열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다양한 기후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우리로부터 수십 광년 떨어진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태양계 형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격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 가스 행성들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겉보기에는 엄청난 파괴가, 때로는 다른 행성들이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성의 존재가 형성 중이던 일부 세계들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그 결과 지금은 사라진 행성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또한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보호는 목성의 형성으로 인해 생겨난 소행성과 해성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창조의 과정, 창조의 궤도를 따라. 이제 이 에피소드의 지피를 함께하며 즐겁게 일했던 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션이 행성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종종 잊고 넘어가는 중요한 점을 공유해 줄 것입니다. 션, 이 에피소드 지피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헤어지기 전에 행성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종종 잊고 넘어가는 중요한 점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 자료들은 행성계의 스냅샷, 즉 순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영화 전체가 아니라 0.2초만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요. 우리 경우에 초기는 원시 행성계 원반, 즉 행성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계 행성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영화의 스냅샷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애니메이션 뒤에 있는 것과 같은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행성계가 매우 역동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이 행성 영화들의 길이에 비해 너무 짧아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깊이 오디오로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자주 협업하는 천체 물리학자 루시 르블레와 프랑크 셀시스가 베누스 디아이웨르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곳에서 우리가 탐구하는 큰 질문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흥미로운 토론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시즌은 과학이 우주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룹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과 그 가능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